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5번을 가지고 제1작업에서부터 제4작업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일단 B4번에서부터 J의 14번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먼저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왼쪽으로,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에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오른쪽 맞춤을 하면서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해주면 됩니다. 왜 쉼표 스타일을 하냐면 일반으로 했을 때하고 쉼표 스타일을 했을 때는 여기 출력 형태에서 살짝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두 줄을 쓰는데요. 교과 과정 뒤에 커서를 두고 왼쪽 알트 키와 엔터를 누르면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좌 수강료도 좌 뒤에 커서를 두고 왼쪽 알트 엔터를 치면 한 셀에 두 줄이, 그리고 개강 1, 요의 1도 마찬가지로 개강 1자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왼쪽 알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인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왼쪽 알트 키를 누르면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표에서 보면 B열의 12행, B열과 C열의 13행과 14행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지금 자료를 B, C, D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하나의 셀에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GHI도 마찬가지로 G열의 14행에서부터 I열의 13행까지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그리고 전체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림으로 하고 11포인트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번 플러스 탭을 눌러서 시트 2번, 시트 3번에서 3개의 시트를 만드는데요. 자, 지금 시트 1번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 1번에서부터 3번까지 다 굴림의 11포인트가 적용되니까 시트 1번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모든 셀 단추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굴림의 엔터를 치면, 자, 그리고 해제를 한번 시트 그룹 해제해서 해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각각의 이렇게 굴림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 너비를 1로 맞춰야 되는데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 동일하게 모든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A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열 너비를 1로 이렇게 맞춰주면 다른 모든 시트도 똑같이 2번, 3번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이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에 동일한 환경, 즉 굴림의 11포인트, 열너비 1을 맞춰주면 환경 설정이 되고 나머지는 각각의 시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명을 바꾸기 위해서 시트 1을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제1작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시트 2를 더블 클릭하고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형태를 보면 조건에서 11포인트, 그리고 숫자나 회계로 오른쪽,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로 맞췄고, 자, 여기 테두리 같은 경우는 F열의 13행, 14행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상태에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넣기 위해서 1행, 2행, 3행의 행 전체를 살짝 이렇게 늘려 놓은 다음에 자, 리본, 위쪽 리본과 그림자를 줍니다. 삽입에서 도형으로 들어갈 때 자, 별 밑 현수막에 보면 위쪽 리본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그림의 위치를 G열까지 일단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 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거는 도형을 이동하는, 변경하는 조절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모양을 주면 끝까지 이동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자를 도형 안에 쓰면 됩니다. 자, 평생교육은 모집 현황이라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글자에 대해서 형식을 주는데요. 자, 이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에 맑은 굵이가 아니고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연색은 노랑을 주면 됩니다. 노랑, 글자의 색깔은 자동, 맞춤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이니까 도형이 클릭된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가의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 도형이 완성이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제를 쓰는데 이 결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이 2016이니까 2016 버전의 형태대로, 시험 버전 형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제를 쓰고 그리고 담당, 대리, 그리고 과장이라고 글자를 씁니다. 세 줄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테두리를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결제는 지금 세 칸을 선택한 다음에 세 개의 세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개의 세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각각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제가 가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세로 쓰기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정도 이렇게 열의 너비를 반드시 줄여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림으로 복사를 했는데 그림으로 복사를 하지 않고 2016 버전에서는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한 다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보면 그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2016 버전에서는 맞다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기존에 있던 자료는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하는 거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나 지금 복사를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황색을 주는 겁니다. 자, 셀 음영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셀 음영의 색깔은 주황색을 줍니다. 그리고 유일선 검사는 H열에 14번에 커서를 두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일선 검사를 가는데 이 데이터 유일선 검사 중에서 지금 하나의 셀은 하나지만 8개의 데이터를 다 선택하기 위해서 목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자료가 들어있는 부분이 C열의 5행에서부터 12행까지입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목록 단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은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는 건데 자, 지금 데이터가 G열의 5행에서부터 G열의 12행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합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원래 숫자지만 문자처럼 원자 기호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G 표준이나 0이나 0.00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숫자를 나타내는 서식들입니다. 그 중에서 천 단위를 표시하면서 원자를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접 원을 쓴 것이 아니라 셀 서식에서 샵 콤마 샵샵 01으로 이렇게 문자처럼 보이지만 숫자로 수식 입력줄에 보면 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 정의인데요. 자, F5번에서부터 F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 왼쪽 상단에 리본 메뉴 밑에 이름 상자가 있는데 이 이름 상자에 이름을 모집 인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혹시나 범위를 잡았을 때 모집 인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모집 인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잘못 썼다 할 때는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범위가 잘못 지정되어 있으면 선택을 해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홈 탭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리고 데이터 8개만 선택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면 기본적인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개강일 요일을 구하는 문제인데 choose weekday입니다. 자, 등호를 쓰고 choose를 씁니다. 등호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함수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choose 단어가 나오면 더블 클릭해서 자, 이메일 곳에다가 커서를 두고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choose는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인덱스 넘버에 즉 색인 번호에 따라서 색인 번호가 1번이면 1번 값을 선택하게 되고 2번이면 2번 값을 선택해서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weekday라는 단어가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weekday를 쓰고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가 지금 choose와 weekday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열고 닫고를 해서 두 번째 단어 사이에 컷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weekday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날짜 데이터니까 H열에 5번을 선택을 해주고 자, 리턴 타입은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자, 여기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이 잠시 한번 보면요. 1번을 쓰게 되면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 다음에 2번을 쓰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번을 쓰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인덱스 번호가 0에서부터 6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에 주어진 대로 임의로 해도 되고 만약에 지문에서 1번 유형을 쓰시오, 2번 유형을 쓰시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유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2번 유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choose로 다시 돌아가서 자,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유형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나는 1번 유형을 하겠다 하면 일요일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weekday를 말은 이렇게 일주일은 7일 중에서 각각의 번호 월요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그 주어진 번호에 선택된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채우기 핸들은 직사각형의 오른쪽 하단에 갖다 대면 플러스 탭이 나오는데 이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미 우리가 굵은 상자 테두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특별 할인 수강료입니다. 자, 수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좌 수강료 그대로 강좌 수강료 G에 5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산술 연산자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좌 수강료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별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패드에서 별을 찍어주면 되겠죠.
할인율을 구하는데 이 할인율은 강좌 수강료가 30만원 이상이면 10%, 그렇지 않으면 5%라고 해서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소식 뒤에다가 여러분들 if문 써주면 됩니다. if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좌 수강료가 강좌 수강료 첫 번째 데이터,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값을 구하니까 일단 요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 값이 이상이다. 관계연산자를 씁니다. 30만원. 자, 30만원 이상이면 참값이면 10%를 DC해 줍니다. 10%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퍼센트 기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5%라고 해주면 됩니다. 5%. 굳이 여러분들이 0.05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할인된 강좌 수강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CPU 스타일을 하나 찍어주면 데이터가 좀 더 깔끔하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어떤 학생은 이렇게 선생님 가운데 맞춤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B4에서부터 H12번만 가운데 오른쪽이지 나머지 문제의 값에 대한 거는 가운데를 해도 되고 오른쪽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의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의된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이름 정의된 말이 나와야지 번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니까 자, none을 쓰고 마찬가지로 이제 sumif를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마법사를 부르면 자, sumif 함수는 범위가 들어가죠. 자, 어떤 범위냐면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D열의 5행에서부터 12행까지를 선택을 해주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이라고 나오는 이 자료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F열의 5행에서부터 F열의 12행까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여기서 이 범위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모집 인원의 합만 구하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AND 연산자를 넣어서 이 AND 연산자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쓰고 뒤에 명자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사용자 지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연산자를 쓰라고 했을 때는 이 연산자를 써서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인문 교양 영역의 모집 인원의 평균입니다. 라운드 D에버리지를 쓰는데 반올림하여 정수를 표시하시오입니다. 자, 그대로 D에버리지를 써도 되고 라운드를 먼저 써도 됩니다. 저는 D에버리지부터 하겠습니다. D에버리지. 자, D에버리지가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하고 마법사를 마찬가지로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해서 세 가지 인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얘기합니다. B4에서부터 H12번을 우리가 표 전체라고 하고 또는 DB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특정 범위만 선택을 하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B4에서부터 H12번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필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은 바로 모집 인원의 평균이니까 이름 중에서 모집 인원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종류가 지금 현재 조건이 인문교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인문교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D자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라운드를 쓰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마법사를 부르는데, 자, 라운드에 커서를 두면 되겠죠. 자, 넘버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평균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넘버 디지트는 자릿수를 표시하는데, 정수라 표시하면 여기 38.333에서 점을 가리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형이죠. 그래서 자릿수를 0이라고 표시합니다. 1의 자리일 때는 소수점 1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1의 자리일 때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일 때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일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수형일 때 자릿수는 음수를 표시를 하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는 1, 소수 이하 둘째 자리는 2, 이렇게 소수점을 표시할 때는 양수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강좌 수강료입니다. 자, 최저 강좌 수강료는 min 함수를 쓰는데, 자, min을 쓰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마법사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강좌 수강료를 G열의 5행에서부터 12행까지를 선택하면 이 자료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개강일을 구할 때는 vlookup 함수를 쓰는데, 자, v를 쓰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마법사로 호출했을 때 검색값은 항상 기준이 첫 번째 값이 됩니다. 그리고 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속 철학 이야기를 클릭을 했을 때 각각에 나오는 개강 1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값이 되겠죠. 생활 속 철학 이야기. 자, 생활 속 철학 이야기란 첫 번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거입니다. 그럼 C열의 5행에서부터 자, 개강 1까지니까 H열의 12행까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개강 1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열에 있죠. 그래서 6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이 교과목에 대해서, 과정명에 대해서 개강 1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false라고 써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개강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나타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개강 1로 바꾸려면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강 1까지 구하고, 그리고 데이터 막대를 이용을 해서 수강료에 대해서, 자, 강좌 수강료를 선택한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홈탭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가 있는데 여기서 기타 규칙으로 들어간 다음에, 왜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고, 자, 파랑을 주라고 했으니까 연한 파랑이 아니고 파랑으로 이렇게 색깔을 채워주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왜 여기는 최소값인데 표시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막대 안에 0에서부터 지금 최대값까지 수없이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2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숫자지만 그만큼 이 데이터 막대에서 표시하기에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12만에 비해서 15만을 하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지 말고 그대로 표시된 대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1작업까지입니다.